자리를 정돈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제가 민심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민생하면 제대로 진행하면 하겠습니다. 자, 민심 앞으로, 민생 제대로. 오늘 바쁘신 과정에서도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계시는데 저희 선대본부에 첫 방문해 주신 의원님이십니다. 전체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표 의원님이 오신 환영사를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그 김준표 의원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김준표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보고 빨리 집에 가서 뭐 음식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선거가 피말리는 선거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놓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부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꼭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힘이 약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여당 국회의원 만들어서 좀 제대로 써먹으려면 꼭 이재명 후보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진표 부총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아는 관료중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치권도 통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후 우리 민주정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방문해서 너무 고맙고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번 전남을 이렇게 돌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좀 훌륭한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진표 부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설날을 하기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걸 보면 여러분들이 서동영 의원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라남도 해남 강진 또 여수 이제 순천 거쳐서 이곳으로 왔는데 가장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 바람도 센데 거리에서 서린 기성인사 드리는 거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서동영 의원 말씀처럼 이번 선거가 정말 피말리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큰 패배를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성된 정권 교체의 민심이 정권 재창출보다도 항상 10% 이상 높은 가운데 우리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당과 또 이재명 후보가 비교적 잘 선거운동을 해와서 12월에는 윤석열 쪽 캠프의 이준석, 김종인과의 갈등 등등이 겹치면서 우리가 골든크로스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언론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거 골든크로스 아니다. 우리 지지율이 바뀌는 건 없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국힘 쪽 사정으로 떨어졌을 뿐이다. 다시 회복되면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를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냐를 항상 보아주시는 것이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 방식, ARS 자동 응답 방식의 여론조사가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특히 보수 언론은 일부러라도 그 조사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응답률이 5% 내외입니다. 100명을 전화하면 5명 정도가 받는데 전화를 평소에
소통수단으로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응답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노인 어르신들이나 통화량이 적은 분들이 많이 응답하다 보면 보수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오랜 성향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로 훈련받은 응답 전화는 1000샘플을 조사하는데 ARS가 한 50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전화 응답 조사는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답률이 한 25% 정도가 되니까 비교적 ARS보다는 정확도가 높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문답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이재명 후보가 한 1%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까지 지고 있는 그런 정말로 눈 터지는 그런 막상막하의 싸움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선거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재명 후보나 우리 캠프에서 민주당에서 잘 관리해왔다. 이제부터 설 이후에 이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몇 전문 분석가들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했더니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작은 차이지만 지금부터는 그동안 선거의 쟁점과 이슈를 주도로 해오는데 앞장섰던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이 이미 악재는 평소 요소까지 포함해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토론을 통해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가지고 있느냐를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기간이니까 그런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이 BJP 연합으로 승승도표를 상당히 흡수하고도 37만 표밖에 못 이기는 것으로 민주정부를 출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53만 표.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이길 때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의 탄핵으로 치루어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선거에서도 사실은 홍준표와 안철수의 득표를 합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조금 아주 작게지만 조금 더 얻었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넘어선 것이 그때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선거일 2주일 전부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선거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역 강원도도 다녀오고 또 경상도도 다녀왔습니다만 이 서울 밑에 우리 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오신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할 때는 표처리도 매섭게 떼어주시고 정의체제로 해주셨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를 늘 호남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 기간 동안에 직접 대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역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서나 카톡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서로 소식과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출향 호남인들에게 이곳에 계신 강원 문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각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삼시를 갖춘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삼무의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실자는 실사구시의 실자입니다. 첫째로 이재명 후보는 뛰어난 국정 전반에 관한 깊은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처에서 30여 년을 경제정책 분야의 일을 하면서 경제정책이 참 어려운 것은 한꺼번에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면 통화량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세율이라든가 또는 환율이라든가 뭐 이러한 정책 변수들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 변수만 잘못 들여놓으면 다른 것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도 다 머릿속에 넣고 판단하시는 분은 목포상고로 나오신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정책기획 수석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모셔보면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늘 그것을 본인이 직접 대학노트에 정리해가면서 써서 기억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저하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이 양반이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검정고시로 하고 장학금 많이 주는 중앙대학교를 지망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지만 학습 역량이 뛰어난 데다가 성남시장 2차례, 경기지사 1차례 또 지난번 대선에 한 번 출마했던 그런 정치 경험 속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토론하고 또 뛰어난 기억력이 있고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실력만큼은 믿어도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견이 있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실제로 실적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1번 할 때 공약 이행률이 어떤 경우에도 95%를 넘어서 항상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실천력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의 여건 속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도 우리 국민들이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걸 기초로 해서 경제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속도로 가면 한국이 5년 안에 일본을 1인당 GDP에서 뛰어넘을 것이다. 이미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비전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도 베끼는 취업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대면 경제 시대에 세계를 리드하는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국가 경영 비전 목표를 내걸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가 빠르게 애널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모든 국정 운영을 빠르게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로 가자. 그리고 신재생 탄소 발생량,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세계 한 50여 개 나라들이 탄소량을 줄여야 된다. 그것을 강조 해왔는데 이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로 2030년에 현재보다 탄소 발생량을 40%를 줄이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을 위한 그린 뉴딜,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목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걸맞는 지도자가 저는 이 현재 나온 후보자 중에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국정 전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트리플 파이브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5위에 5년 내에 5위의 국가로 가고 그리고 1인당 GDP는 현재 32,000불에서 5만 불 바라보고 가고 주가도 5,000을 바라보고 간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그 점을 자신 있게 쯔양 호남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로 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삼무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봤지만 우선 국정에 관한 구석구석 경험이 너무 없다, 무식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봐도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했을 때 언론이 물으니까 선제 타격이 답이다. 그 말을 무분별하게 내뱉는 바람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한국의 안보 위기에 온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으로 나서려면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세계 한 12, 3위의 국방력을 가진 북한하고 또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군사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행태에 우리가 어떻게 작전 계획으로 대처해야 하는가가 이미 다 한미 간에 다 토론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작기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언론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많은 말 실수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가 국가 경영 구석구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무지와 그 다음에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판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YS 대통령 때 외환가지를 잘못해서 우리가 국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 어느 할머니가 매일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니까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났는데 금은 달러 대신 쓸 수 있다 그러더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 이거 나라빚 갚는 데 써주시오. 나라가 망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국민을 감동시켰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그 상황을 캐치해서 아무도 주의 안 기울이고 그냥 미담으로 여겼는데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확대시키는 캠페인을 벌여서 무려 전 국민이 30억 달러라는 것을 금으로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를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독일의 리프케 대통령이 독일 기업인들 보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위기를 관리하는 파악하는 이런 능력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인데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느 장소에서 하도 말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연설문을 프롬프트에 옮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프롬프트가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뭔 얘기라도 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청중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4,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누구라도 그런 경우에 좀 할 말이 없으면 아니 이 프롬프트가 야당 차별을 하네, 야당 탄압을 하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식도 없지만 능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말 맞다나 좋은 보좌진을 잘 쓰면 될 텐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전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좋은 사람 일꾼들을 뽑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갖추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런 지식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토론 과정에서 이 문제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고 이런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니까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YS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 그러지만 잘못 빌렸으니까 외환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보완한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는 무당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왕자 썼을 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7시간 인터뷰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신이 연기가 있고 자기 아저씨도 연기가 있는데 나만은 못하고 자기는 전쟁이들의 전보다도 내 연기가 훨씬 신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대형교회 많은 목사들을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엊그제 그때 오셔서 600여 명의 교회 목사들이 이 무속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조창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작년 12월 22일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들 10여 분하고 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국힘에 흘러 들어가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러면 하루 전날 모여서 윤석열 후보하고 대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우리 후보와 조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후보 조창기도회는 조창모임에는 제가 후보를 모시고 갔는데 후보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 과정을 다 설명했고 그러면서 자신처럼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살아온 사람은 남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자기도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잘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이런 종교가 기독교가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제대로 주일 점수도 못하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전날 윤석열이를 그 목사들이 만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만난 우리 후보와 면담이 끝나고 후보가 간 다음에 목사들이 저보고 얘기가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제 그럼 윤석열이 만났다 하시면 어땠습니까? 이분 그랬더니 제 앞이라 그런 점도 있겠지만 비교가 안 된다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불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만났으니까 아마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자기 인사말을 하는데 대개 뭐 기독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자기가 교회에 가본 경험을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목사들이 물은 것도 아닌데 그 왕자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지지자 중에 그런 점 보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선거에 이긴다고 빨간 거로 왕자를 써주고 일주일 동안 이거 닦지 말고 그냥 다니라. 그래서 그냥 다녔는데 이게 목사님들 보시기에 이게 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그다음에 이 무속과 종교를 구별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는데 저는 이 무당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무속적인 요소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박근혜의 비극을 만든 최순실의 아버지가 자칭 목사라고 연기 있는 목사라고 칭하던 최태민 씨 아닙니까? 최태민 씨가 그 유교사를 뭐 영혼을 불러다가 박근혜와
박근혜 20몇 살 때부터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접근해서 그것이 최순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비극을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불행을 당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라고. 우리 지금 그런 연기가 있다는 사람이 이 경쟁 대상으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걱정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이 무식과 무능과 이 무당기, 이거는 좀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런 판단들을 안 하시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까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상처도 많이 있고, 그 상처도 많이 남에게 줬겠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근데 유시민 작가가 판단했던 그 판단을 저는 믿습니다. 소위 형수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형수에게 공손하게 부르면서 형수와 말싸움을 한 게 아니니까, 어떤 것이 진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유시민 작가가 판단하기에는 셋째 형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는데 안 준다 그래서 폭행도 하고 다 불질러 버리고 같이 죽자 그러고,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가족들이 낸 이 상황 속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미러링으로 그 이야기를 옮기면서 어떻게 형을 그렇다고 치고 형수가 말렸어야지 어째 그걸 그대로 방치했냐, 이러는 싸움 과정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다. 한데 우리 유시민 작가 말처럼 이재명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살아남은 생존자다. 상처를 불행도 있고 남에게도 줬을 거다. 그러나 성남시장, 성남의 인구가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두 차례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되고, 경기지사도 1300만 경기도민이 큰 표 차이로 뽑아줬고, 지난번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무려 150만의 선거인단이 경선에서 뽑아준 후보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재명은 공인으로서 자격을 갖췄다, 공인으로서 이 사람의 인성이나 품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경험하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좀 평소 욕설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선거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호남에서 이재명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내는 이 고비의 에너지를 만들어 주실 때가 됐고,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역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로나 SNS로나 대면으로나 참지 마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좀 홍보해서, 이거 어머니와 같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머니와 같은 이 호남에서 민주정부 4기 출발의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도 이렇게 설 밑에 여러분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이 마실 건데 긴 시간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은 삼실을 갖춘 후보랍니다. 실력이 있고 추진력, 즉 실행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을 보여준 후보이고,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무식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무당기까지 있는, 이런 도저히 국가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도 빨리 집에 가서 떡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해야 되지만 또 집사람입니다. 우리 저 부총리께서도 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요. 이번 선거의 승부처가 호남이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새 밑에 이 바쁜 시기에 호남을 와서 호소를 하고 다니십니다. 호남이 호응하고 호남에서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고 수도권에 사는 다수의 호남인들이 이에 호응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을 호남에서 시작합시다. 예, 이제 그 부총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좀 다져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또 이동을 하셔야지요. 예. 거물이 오셨는데 사진 좀 찍으실 분들 사진 좀 찍으시고.